한복을 입고 춤을 출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분명 춤을 출 때도 한복을 입었을 터인데 지금 우리에게 한복과 춤은 너무 동떨어진 단어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겠죠. 이렇게 한복을 춤복으로 삼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재즈춤 동호회 회원들입니다. 일단 착용감이 편해서요. 그 점에 대해서 일반 기존의 청바지나 티보다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춤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저희가 입는 그 원피스 같은 것도 사실 불편한 게 똑같거든요. 언니가 봤듯이 그냥 이렇게 하나만 우리 뭐지? 저고리? 이런 거 안 입고 치마만 이렇게 입었을 때 정말 그냥 요즘 많이 입는 야한 원피스랑 좀 비슷하잖아요. 어디까지가 한복이고 아닌가 하는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이 풍경은 우리 옷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복이 아니라 춤복이 되고 외출복이 되는 한복. 너무 많은 변화를 겪어낸 삶의 조건에서 우리 옷의 새 시대는 열릴 수 있을까요? 자, 레디, 액션. 한복의 눈부신 변신을 보여줬던 드라마 궁의 촬영 현장. 인터넷 용어가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극이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드라마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는 중요한 요소는 한복. 기존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한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좁아 웃었던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로 치면은 모자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장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뭐 서양식의 모자보다 더 훨씬 아름다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적에 한 번쯤 한복하고 그런 주바오를 쓰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린 황태자비 윤은혜의 한복은 젊은 세대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주인공 윤은혜가 입고 나온 옷들은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가 됐고 조끼나 마고자 같은 몇몇 품목들은 쇼핑몰에 나오자마자 조기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응용한 옷을 만들어서 뭐 짧게든 길게든 이렇게 입으면은 저희가 좀 그 생활 속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어떤 그 한복의 어떤 그런 이미지 그런 것이 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좀 많이 한복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리석게도 미물의 겁을 집어먹은 저를 보시고 일신의 오해를 무릅쓰고 영화 음란서생. 이 영화에서 영화 자체보다 더 큰 관심사로 떠오른 것도 한복이었습니다. 기존 한복과는 차별화되는 화려함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실루엣은 같아도 사실은 그 색 자체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색이 그 속에 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선비 한석규 씨의 그 선비 옷을 옥색 계통의 그 틀을 가지고 있어도 블루 계통의 그 색을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선호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양성이거든요. 한복이 등장한 사극이야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이나 음란서생이 등장시킨 한복은 젊은 층의 발길을 한복 매장으로 옮겨놓는 변화를 끌어냅니다.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고 싶은 한복으로 다가갔다는 것인데 대체 어떤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전통 한복을 입을 때는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입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행사라든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입죠, 그 옷을.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이제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좀 고루하다고 표현을 하겠죠. 고루하게 보고 아, 저거는 어른들이 입는 옷, 기성세대가 입는 옷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기네 취향에 맞는 건 좀 그거와 다르지만 그 전통의 냄새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네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돼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음란서생의 의상을 담당했던 디자이너 정경희 씨. 음란서생의 옷을 만들면서 정경희 씨가 주목했던 것은 현대적인 감각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자료를 살피되 한복에 잘 쓰지 않는 색과 원단을 끌어들이는 변화를 시도한 거죠. 속옷은 항상 우리 고증을 보니까 면을 많이 썼는데요. 면을 쓰다 보면 이 영화상의 그 형태가 김민정 씨 캐릭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원단을 그 명주의 느낌 나는 이런 그 서양 복식하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을 이렇게 겹쳐보면 묘한 감정을 또 불러일으키고 섹시해 보일 수도 있고 천 자체가 양장의 그 천이에요. 레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태리 수났다는 그 레이스 천이고요. 이것도 실크인데 그 양장의 실크를 가지고 속옷을 재현했어요. 이 옷은 음란서생의 김민정 씨가 입는 옷인데요. 한석규 씨를 만나서 그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이후에 그 옷 입고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체가 지금 그 문양 자체가 그 양장의 패턴이거든요. 패턴과 이런 양단의 어떤 동양적인 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양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양적이지 한국적인 것은 아니에요. 너무 한국적인 거를 쓰다 보면 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좀 그 한 곳에 치우치는 그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이국적인 동양의 이국적인 형태의 그 문양을 선택을 했고요. 삼국시대의 옷이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오면서 다른 유행을 창조했듯 이 시대의 한복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버린 옛날 옷이 아니라 전통의 미감과 오늘의 미감이 맞아떨어지는 접점을 그는 음란서생의 한복에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타일은 전통의 것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색깔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채가 전통의 뭐 노구의 홍상, 황의 뭐 청상 이렇게 전통 옷에만 있었던 색채 배색보다는 현대 사람들이 느끼는 배색은 조금 더 다른 배색. 패션 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색깔들이 전통 한복 양식에 그대로 사용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혹은 소재를 바뀌었을 때, 소재를 현대적인 소재를 약간 가미했을 때 현대인들은 자기네 감성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 것처럼 더 애착을 갖고 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드라마 궁예 디자이너 배영진 씨가 자신이 디자인한 검은 두루마기를 입어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두루마기가 아니라 세련된 양장 코트인 듯 하네요. 보시면은 어떤 한복의 그 두루마기 느낌은 다 나면서도 양장이랑 입어도 전혀 손색이 없이 만든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한복이라 말해야 할까?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분명한 것은 옷은 입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젊은 층들이 그 한복에 그 변형된 한복을 보고 너무 예쁘다, 뭐 사고 싶다, 입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저희가 그 어프로치하는 가까이 가는 좋은 길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그 초점을 두고 저희가 옷을 만들었죠.
보는데 그치지 않고 입는 한복으로 다가서는 시도를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장미정 씨. 이게요, 제일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것도 있어요? 색상도 다 똑같이 있어요? 젊은 디자이너가 이것저것 따져가며 꼼꼼하게 고른 천은 모시. 모시를 사려고 하거든요. 근데 모시 같은 경우는 너무 구김이 잘 가서 가능하면 몸에 활동량이 적은 부분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려해서 적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팔기도 하는 장미정 씨는 대학에서 서양 옷을 전공한 디자이너입니다. 하지만 우리 옷 한복에서 서양 옷과는 다른 우아함과 매력을 느끼고 한복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직접 골라온 천으로 재단을 하고 모양을 잡아갑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쇼핑몰 주문이 많진 않지만 그녀는 한복에 대한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박물관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만드는 이 옷은 모시를 이용한 볼레로. 한복의 적삼을 응용해서 만든 볼레로인데 고전적인 감각의 한복이 어떻게 젊어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평상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안 입으니까 나 혼자 입을 수 없다, 좀 그런 것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입기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좀 꺼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좀 개선이 되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바지에 입어도 될 법한 분홍 볼레로. 고풍스럽고 현대적인 적삼입니다. 여름에 모시로 만든 옷이 참 뭐랄까 풍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에서도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전체적인 선은 한복이지만 디테일엔 개성적 변화를 담은 옷들. 한복을 일상으로 되돌릴 또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요? 옷은 입어야 되잖아요. 일단 입고 많이 생활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그게 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감상용이 아닌 그거를 즐길 수 있게 한복에서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느낌을 실제로 자기가 그걸 입음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해보고 싶어요. 국가의 선택과 자본의 확산으로 맥이 끊긴 전통 옷들. 단절이 갑작스러웠던 만큼 전통 옷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통 옷이 다시 팔리기 시작한다는 일본의 한 백화점. 이곳의 인기 상품은 기모노가 아니라 유카타입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유카타의 주고객인데 선물용으로도 곧잘 팔리는 인기 상품입니다. 어찌하여 목욕 가운이었던 유카타가 기모노보다 더 사랑을 받게 됐을까요? 今日は孫の浴衣。おいくつになる2歳の娘でございます。夏はそうですね盆踊りとかそれからちょっと夕方のお散歩とかそういう時に着せたいと思います。 유카타와 어울리는 소품들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활동적인 옷을 원하는 요즘 사람들의 기호가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대고로나 価格で、着物を楽しめるというところが浴衣の魅力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れから、帯ですとかこういった
バッグですとか下駄ですとかいろいろな小物をですね洋服のようにコーディネートを楽しんで着るというのも浴衣の楽しみの一つ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 그렇다면 기모노를 앞지른 유카타의 인기에서 전통이 시대를 건너기 위한 변화 조건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やっぱり動きにくいですし着にくい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普段にはできない体験をできるっていうのとやっぱり見た目が素敵だなと思うので夏に、浴衣なんですけれども花火大会なので毎年着るのがいつも楽しみです。 전통의 색채를 지녔으면서도 활동에는 간편한 유카타만을 선호하는 문화가 기모노 세대들에게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카타의 인기는 일본의 전통 상품 전반에 붐을 일으켰습니다. 먼 시대의 유물들이 새로운 문화 상품이 되어 생활 가까이로 다가온 것이죠. 今見てもおしゃれな柄だとか古い柄でもおしゃれな柄だとかがあるのですごく見てて欲しいなと思うものがいっぱいあります。着物を、みんながあんまり着たがらなかったのはファッショナブルじゃないという理由が一番大きかったわけですよね。着るのが難しいとかというお値段が高いというよりかはなんかこう着物っていうのはファッション流行遅れのものというそういう意識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 이러한 변화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500년 전통의 기모노 회사 치소. 이곳은 걸어다니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기모노의 문양을 디자인하는 곳. 하지만 요즘 이곳에도 디자인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전통의 창조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これ一応御所研ぎっていうものを江戸時代の衣装なんですが、それを元に、こうやって新しく作り直すというか、今の時代にあったように描いている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とこはちょっとこう模様を省きながら今に合うような着物のデザインに作り直す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はい。 사실 오늘날 일본에 부는 전통옷의 변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역사책에 기록되어 온 옷의 전통이란 것도 사실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온 것일 터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온 옷 문화의 기록이 일본 전통 옷의 역사일지 모르니까요. やっぱりその時代その時代にあった色とかもやっぱり重要ですし、それも常々勉強してますし、デザイン的にも、着物の歴史からすると着方も変わってますし、その時代その時代にあった着方がありますんで、そういったところでデザインをアレンジしたり、柄付けをしていくんですが。 일본의 기모노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가와시마 텍스타일 스쿨. 원단을 직조하는 현장 기술과 기모노의 미학에 관한 이론 교육을 병행하는 곳입니다. 옷 한 벌이 통원단으로 만들어지기에 원단 기술이 곧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私は基本的にとかもともと手で何か作業したり作ったりということが好きだったのでこういう織物とかちょっと個人的にはできないようなことをこういう学校で学べるのはすごいいいチャンスだなと思ってそれでこの学校に入ったんですけれども。 3년 코스의 이 학교의 역사는 34년.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학교의 목표가 기모노의 전통을 익히는 장인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이끌어갈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伝統的なテキスタイルの技法ももちろん勉強していきますけれども、その伝統的な技術の裏付けももちろんあって、それだけではいわゆる新しいテキスタイルを生み出せないので、そのためにもっと違う見方をして新しいテキスタイルを考えていける、そういうトレーニングです。 전통을 가르치되 답습하게 만들지 않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게 하는 교육. 이러한 교육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전통을 젊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やっぱり洋服と違ってすごくこう気持ち的にシャンとするというか、きちんと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意識もできるし、なんだろう、洋服ではできない色と色の組み合わせの仕方が着物ではできてしまうんですね。それがすごく好きで、着物は自分の中ですごく大切なものなんです。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동경의 명품거리. 이곳에는 겐조, 이세이 미야케 같은 일본 디자이너들의 가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풍의 다채로운 색과 정교한 무늬를 클래식한 룩에 적용했던 겐조와 기모노의 선을 다양하게 응용했던 이세이 미야케의 성공. 가장 일본적인 것을 패션 아이템으로 삼아 세계적 성공을 거둔 그들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타카다 켄조さんは、1960年にパリでファッションショーをするんですよ。着物ではなくって日本の日常着、働く人が着る服とかサムエとか、そういうふうな日常着をここで見られるようにすごくパリ風にデザインしたんですね。で、三宅さんはまたそれともちょっと違って、彼は着物っていうのは一枚の布でできている。だから着ない時にはすごく平らなぺたんこの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服の構成の方法がとても着物のやり方だったということで、この考え方は彼がずっと今でもなおかつ、その考え方で洋服を作っている基本的な考え方です。 1970년대 세계적 패션 잡지 엘르의 표지로도 등장했던 겐조의 작품. 봉제나 재단을 최소화한 이세이 미야케의 작품. 파리 패션계는 자연 친화적이면서 자유로운 감각을 지닌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에 박수를 보냅니다. 기모노의 디자인을 바탕에 두면서도 몸과 옷 사이의 공간을 최대치로 확장시킨 편안한 디자인입니다. 옷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낸 것입니다. 기모노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었을 변화였습니다. で彼らが成功した大きな理由というのはもちろん自国の文化というふうなものを持っていながら、やっぱりヨーロッパのそういうふうなデザイン力にも負けないようなそういう力を持っていたし、だから両方の、文化というものをよく知って、でそしてその上で融合させるようなものにできると、成功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ね。지난 93년 한국 디자이너로는 최초로 한복을 들고 파리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에 참가했던 디자이너 이영희 씨. 그가 한복을 들고 파리로 간 9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에서 한복은 명절에나 꺼내 입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옷으로 치부되던 시절. 하지만 프레타포르테에 참석했던 경험은 한복을 시대에 맞게 바꿔내야겠다는 생각을 강화시켜줬습니다. 그의 한복을 일컬어 프랑스 르몽드지는 바람의 옷이라는 매혹적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너무 한복이 아름다우니까 제가 작품을 하면서 계속 그때 한복을 내가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색깔의 변화, 또 그 문양, 뭐 또 약간 모던한 쪽으로 한복 선을 살리면서 모던하게 좀 만들어 본 것도 이 치마를 잘라서 뭐 또 옆을 잘라서 다른 옷감을 넣고 뭐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한복도 조금 변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시키니까 더 예쁘구나. 변화시키니까 더 예쁘다. 뭐 이런 생각만 가졌지요. 막연하게. 바람의 옷 한복이라는 프랑스 언론의 찬사는 한복의 풍성한 실루엣과 인체의 곡선을 감싸며 하늘거리는 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변화된 한복들은 조선 후기의 한복에 고정돼 버린 우리 눈엔 양장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과감하게 저고리를 벗어버린 한복들, 풍성한 치마폭을 줄이고 몸의 라인을 살린 한복들. 2000년 한복의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일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패션쇼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아우 양장에 가깝다 하지만 그네들은 볼 때는 한복 그래요. 한복이 너무 아름답다고 계속 그래요. 내가 모던하게 만드는 옷을 보고 다 한복이라 그래요. 여기 사람들은 아우 저건 양장이다 이러는데 한복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틀리대요. 자기들 입은 양장하고. 세계 대부분이 서양 옷의 문화권으로 편입된 지금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 옷의 부활은 옷의 다양화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는 뉴욕에 한복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교포 2세들, 학생들, 특히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곳에 자주 들른다고 합니다. 소재에서 실루엣까지 독특한 미감을 지닌 우리 옷 한복에서 세계의 디자인 전공자들은 무엇을 발견할까요? This is unique, this museum.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in New York City. So I like to introduce my students to it, and also because the hanbok is so beautiful. Hanbok will be a great inspiration for the future designers because the design is based on materials, colors, and shape. And these three features are expressed perfectly by hanbok. 프랑스의 패션 흐름을 주도하는 프레타포르테. 전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봄, 여름 두 차례 새로운 디자인 작품을 선보이는 프레타포르테의 패션 박람회가 지난해로 100회를 맞았습니다. 역사적인 프레타포르테의 100번째 컬렉션에서 주목을 끌었던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한복 특별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에 비해 한복은 아직까지 세계 패션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옷,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옷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만큼 산업 영역에서도 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레타포르테가 한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C'est-à-dire qu'on considère qu'un pays est bon en création s'il exploite bien toutes ses origines. Donc un Coréen doit exploiter sa création à partir de ses origines, c'est-à-dire le hanbok. Pour nous, ça fait partie des éléments de base. La consommation doit toujours être issue, à notre sens, doit toujours être issue de sa propre culture. Donc la culture, en Corée, le vêtement, c'est le hanbok. 한국의 패션이 성공하려면 그것은 전통의 옷 한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어쩌면 한복의 가능성과 숙제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Donc aujourd'hui, oui,
Dans 30 ans, je ne sais pas. Hein, c'est toute une évolution qui doit se faire à partir de sa propre culture. Donc l'idée code de la mode, il y aura toujours une référence à ce code-là. Parce que dans le hanbok, vous cachez des formes, vous précisez un peu aussi le comportement traditionnel de la coréenne ou du coréen. Donc c'est ça aussi qui est intéressant. Mais ça demande complètement à être interprété. Ces règles de vie, traduites dans le hanbok, doivent être interprétées d'une façon moderne. Ce ne sera plus le même hanbok. 프랑스의 디자이너 규스타보 랭스. 2005년 여름 프레타포르테에서 그가 선보인 작품은 한복의 패션 코드를 응용한 모던하고 새로운 디자인 작품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거리에서 고건축물에서 한국의 자연에서 한복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그려내는 것들은 우리의 한복들. 한복의 형태를 응용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복의 선과 구조가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Et lorsque j'étais dans un parc à Séoul, dans le parc impérial, près du palais impérial, il y avait une jeune femme qui portait un hanbok. Il y a eu un coup de vent et sa jupe, elle a commencé à tourner autour de son corps. Et alors j'ai vu ces vêtements qui étaient travaillés par le vent. Et c'est là où j'ai eu l'idée de faire les vêtements que j'ai présentés au salon du prêt-à-porter. 한국의 자연이 옷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Ces vêtements ont été faits d'après les notes que j'avais prises à Séoul. D'une part, la forme des manches, elles expriment le relief, les montagnes. J'ai trouvé une façon de faire le nœud, c'est-à-dire pour exprimer les nœuds du hanbok. Bon, la robe que j'ai présentée n'est pas celle-ci, mais celle-ci est une robe de la dernière collection inspirée du modèle que j'ai présenté au prêt-à-porter. C'est-à-dire tous les volumes, il est tourné comme si la personne avait pris un coup de vent. Et cette bande de cuir, qui est le même principe que celui-là, vient surpiquer et plaquer la robe. Et ça, c'est pareil, c'est du cuir surpiqué. Ce qui fait que les vêtements que j'ai faits pour l'exposition du hanbok m'a permis de faire d'autres choses pour des collections ultérieures. 한복의 기본선을 유지했는데 가죽을 소재로 삼아 독특한 현대적 미감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Moi, j'ai voulu travailler les cuirs aussi parce que c'est un matériau que les jeunes aiment beaucoup. Et c'est pour ça que j'ai voulu faire ça en cuir, pour montrer aux jeunes que le hanbok peut être un vêtement pas toujours en soie, rose, au vert, au jaune, des couleurs comme on fait généralement, mais quelque chose qui soit très mode, en fait, très up-to-date. Parce qu'ils ne voyaient plus un hanbok. Ils voyaient un vêtement inspiré du hanbok, mais qui n'était plus le hanbok. Parce que du fait que ça soit en cuir, que ça soit noir, mais c'est plus du hanbok. Le hanbok traditionnel, je veux dire par cela. 젊은 남자들에게 잘 어울릴 법한 가죽 한복. 그런데 이런 시도가 한복을 아는 한국인이 아닌 프랑스 디자이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Je me disais comment adapter ces vêtements à la vie de tous les jours. Mais je pense qu'il faut les traiter plus par les détails et pas par les vêtements en entier. Parce qu'autrement, ça reste vraiment un vêtement de cérémonie, un vêtement d'apparat. 실제로 서구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한복의 선과 디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디자이너 마르니의 작품을 그 예로 살펴볼까요? J'ai choisi Marni, qui a su mélanger d'une façon subtile ces trois couleurs. On retrouve la forme un petit peu évasée,
généreuse du costume coréen et surtout cette découpe, cet empiècement poitrine qui est vraiment marquant du costume coréen. On ne le retrouve pas dans d'autres costumes traditionnels. Donc ces quelques éléments, elle a su les moderniser, de même que ce grand sautoir qui est tendance, ces grands colliers généreux, le moderniser et arriver justement à avoir une tenue subtile, raffinée et qui est pour moi le message un petit peu du costume coréen. 뉴욕을 대표하는 브랜드 도나 카런, 이탈리아 명품 안토니오 마라스, 프랑스 명품 클로에,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명품 브랜드에서 뜻밖에도 한복의 특징들이 쉽게 읽혀집니다. 우리가 밀어내고 외면한 사이 한복의 진화가 나라 밖에서 먼저 시작돼 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유럽 디자이너로서 자기가 소화를 시켜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 해가지고 3을, 그 3이라는 숫자를 이 유럽 디자이너는 만들어내요. 명품 브랜드에 깔린 한복 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패션 브랜드 액조의 대표 조은경 씨의 성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st-ce qu'on fait un rappel sur cette partie-là? Après, on a fait Morad avait fait 2000년 론칭 당시 파리 프레타포르테에서 역대 최대 주문량을 일궈내 프랑스의 패션계를 놀라게 했던 젊은 디자이너. 이후로도 계속해서 프랑스 패션 시장에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 2007년 여름, 봄 여름 컬렉션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10월 달에 저희가 패션쇼도 하고 우리 바이어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들 선보일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감성에 익숙한 패션계에서 젊은 한국 디자이너가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성공 요인으로 한결같이 지적되는 디자인 요소는 바로 동양적인 선과 문양이었습니다. 서양 디자이너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패션 미감, 한복에 기초한 디자인 미학이 세계 시장에 먹혀들었다는 것입니다. 일순 효과는 있어요. 아주 한국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근데 그 사람들 문화에 파고들어서 오랫동안 한국의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지속력이 중요한데, 이런 지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대 사람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그녀의 옷에서 우리 옷 한복이 직접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은 그녀의 옷에서 동양을 느낀다고 합니다. 형태는 녹여져서 튀어나지 않지만 우리 옷을 알고 갔기에 그 내면 세계와 미학이 담겨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녀는 우리의 전통 옷에서 문화적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찾아낸 것이 아닐까요? 그런 아름다움을 제가 한국미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애를 의도적으로는 좀 애들을 썼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새로운 것, 은근한 동양미로 제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굉장히 모던하지만 그 모던함에 익숙해졌던 분이 보면은 왠지 동양적인 뭔가 느낌이 있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라인을 보면은 사실은 유로피안 라인이지만 소재나 이런 것은 동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뭐 실크 공단이나 이런 것을 썼기 때문에 한국적인 느낌을 은근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인사동 거리.
돌실라이라는 생활 한복으로 출발해 한복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는 우리 옷 브랜드 2세 매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 한복보다 한결 디자인이 다양해진 옷들이 보이는데 전통 한복에서 벗어난 디자인이긴 하지만 서구적이라기보다는 동양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통차 모임이나 국악 연주자들이 곧잘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서양 옷이지만 한국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스티치들이 우리 색동 같은 거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가 왜 옷고름 묶듯이 그렇게 묶는 옷도 있어요. 제가 겨울에 그거 입었었는데 그 나름대로의 두 가지의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한복을 입었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한복은 아니거든요. 양복도 완전 양복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접목을 시켰어요. 생활 한복으로 한복의 일상화를 주도했던 2세 대표 정경아 씨.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서양적인 옷을 전공을 했지만 옛 조상들이 배틀로 짜낸 손으로 짠 그 면 있죠. 무명이라고 하는 소재를 딱 접하고서 그 소재가 주는 어떤 매력에 정말 빠져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옷을 시작을 한 거죠. 형태의 답습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지 않았던 우리 옷의 정신을 이어가려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서양의 디자이너와 차별하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자연지향적, 생태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는 그 속에 굉장히 무수한 지혜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혜들을 내가 이 옷에 표현하고 싶은 거죠. 지난 여름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한복을 소재로 한 색다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옷들을 한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한복과는 동떨어진 옷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복에 대한 접근은 이미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솔기 부분이나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한 거나 또 이렇게 왜 단추 같은데 그 바느질해서 내놓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전통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한복을 손수 지어 입던 어머니 세대들에게 이 옷들은 어쩌면 전혀 한복 같지 않은 한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복의 진화를 막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게 개성적인 변화를 거듭하면서 한복은 개성을 중시하는 지금 이 시대와 만나는 중일 테니까요. 하나의 스타일이 이 시대 21세기에 입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클래식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지라는 이름으로 약간 자유분방하게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에로틱하게 선정적인 옷차림도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옷차림들이 있는 이 시대에 의복의 형태라는 것은 정답이 없어요. 무지 다양한데 그런 가운데서 한복의 유형도 그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한복의 아름다움이 그 각 요소, 각 스타일마다 또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게서는 먼 부담스런 옛날 옷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으로 한복을 입고 느끼면서 우리는 옷을 되찾고 우리 옷이 간직해온 정신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문양이라든가 우리의 그 전통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라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옷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을 갖다가 이렇게 먹혀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재창조를 해야죠. Il y a une disposition en Corée à la concentration, à la musique,
à écouter les vibrations du temps, les vibrations de l'air, la sensibilité. Et je pense que c'est ce que recherchent aujourd'hui les Occidentaux. Et je pense que c'est aux Coréens, à travers la mode, de retrouver à l'intérieur d'eux-mêmes cette force pour la traduire dans un vêtement. Et pas essayer d'un côté ni de reproduire des formes, mais être plus dans l'esprit des choses, l'esprit d'une philosophie. 역사 교과서에서나 만났던 옷들. 분명 우리의 것이었는데도 우리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느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우리 옷이 있었습니다. 사람 살이를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 옷의 그 넉넉한 품을 다시 만나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아름다웠던 우리 옷,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이 스며있던 사람을 우선하는 정신을 이 시대 문화의 자산으로 삼아낼 길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옷 한복에 잃어버린 우리 문화를 회복할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